7장에는 근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안전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특히 이제 현대인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고 저도 조용하면은 때로는 불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이 내면에서 내 안에서 그 이렇게 들리는 그 음성을 이렇게 좀 캐치를 하고 그다음에 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머리의 판단과 가슴의 판단이 있으면 가슴의 판단을 따라가라. 근데 대부분 생각해 보면 머리를 굴려가지고 머리의 판단을 따랐던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머리의 판단보다는 가슴의 판단이 훨씬 더 유익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가슴의 판단을 듣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 고요히 내적인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 예, 그 그런 이야기를 있어요. 여기서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이 혼자 남겨져서 미디어의 그런 게 구애받지 않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기 유튜브 저기 질문 중에 저는 상처받지 않는 법을 터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영혼의 살인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상처를 안 받으려면 사실은 이렇게 부딪히는 갈등 관계를 피하거나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영혼의 살인이 나왔을 때 굉장히 찔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저는 마음이 평온하게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사람 말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내가 관계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나 많아서 내가 관계하고 싶은 사람만 관계해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뭐 관계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러니까 그 사람과도 이렇게 정말 그 경계를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은데 보다 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구나 하면서 나랑 상대방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내가 좀 그 경계를 넘어가야겠다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의 형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뭐 상처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하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뭐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행동이나. 근데 그거를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 좀 이렇게 넘겨버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나한테 뭐 말로 아니면 행동으로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은 기억도 못 하는데 나만 기억하고 내가 그걸 계속 곱씹으면 나만 힘들거든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 그냥 털어버리는 훈련.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곱씹고 내가 이렇게 계속 껴안고 있으면 내가 괴로워지니까 그리고 또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도 무의식적으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그렇게 어차피 모든 말이나 행동이 다 지나간 거거든요. 이 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 거니까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좀 들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바로 결정하지 말고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 긴장을 끌고 그냥 계속 가는 형태. 그게 이제 시간을 갖고 그냥 가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좋은 것 같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 전 예전에는 상처받으면 엄청 집착했거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쟤랑은 놀지 말아야지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상처받은 나만 힘들어. 집착하는 나만 불쌍하게 된 거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지금 문제가 전혀 있을 수 도움이 있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털어버리는 훈련. 이게 뭐 한 번에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속적인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2000년 전에 라피 힐레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제기를 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요.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존재할까? 그렇죠. 예, 만일 내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 이 세 질문이 2000년 전에 그 힐레리라는 그
이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딱 보면서, 와. 과연 그렇다. 이렇게. 예, 과연 그렇다. 대단한 네. 질문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우리가 살면서 이 질문들을 나한테 이렇게 던져보면 네. 그렇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존재할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죠? 네. 네. 만약 내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네. 그거는 나만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산다라는 우리의 네. 이야기. 네. 그다음에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 그렇죠. 지금 아니면 계속 지금이 지나간다는 지금이 거잖아요. 소중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상처받은 것도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상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죠. 예. 네. 7장 보시면서 네, 여기는 이제 저는 뭐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기계치라고 그냥 많이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사실 네, 기계를 네. 좀 싫어하고요. 네. 이런 뭐 컴퓨터, 네. 이런 사실 학교에서 배운 세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낯설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네. 새로운 뭐 클릭을 한번 하려고 해도 이거 클릭했다가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따져보고 클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쉽게 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로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려면 이 디지털 디바이드의 간극을 그걸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민주주의 발전의 열쇠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뭐 60대, 70대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10대, 20대 얼마나 스마트폰 가지고 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세대와 디지털 세대가 아닌 그 간극, 그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용어, 그것이 굉장히 새롭게 와닿고요. 그리고 이제 내면의 교사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자기 혼자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 속에 있는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자기의 내면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할 때 그 친숙한 공동체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소리를 이렇게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본 거는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쵸. 바빠서 굉장히 삶이 분주하고 그리고 압박감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삶이 그 이제 가로가 되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실천 욕구 때문에 어떤 사람인 경우에 그래 저 프로젝트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저기도 저 참여해야 될 것 같고 저거는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가서 좀 조정해 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참여, 많은 관여 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오히려 내적인 지혜의 뿌리를 말살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의 결실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망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가요불급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잖아요. 너무나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모자라는 것만도 못하다는 말처럼 우리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잘못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가다한 실천, 네. 가다한 실천, 가로가 문제다. 이것이 또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것이 현대적인 폭력의 형태다, 하나의 형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현대적인 폭력에 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희생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내 내면의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8장에 쓰이지 않은 마음의 역사